추출 세팅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카페 퀄리티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머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도직량도 머신이 정해졌고요. 추출량도 머신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881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중요한 기능인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브레빌의 BES881입니다. 이 영상은 브레빌 코리아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임프레스를 리뷰했었는데 리뷰한 모델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델이더라고요. 제가 잠깐 팝업 행사를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저는 사용을 해보고, 근데 꽤나 괜찮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번 까볼게요. 빠른 시작 가이드가 있고 설명서는 영어랑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듀얼 월 바스켓이고요. 싱글 월 바스켓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듀얼 바스켓 포터필터 안에 꼽혀져 있죠. 워터 필터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청소용품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짠! 지금 제일 큰 점이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가 터치 스크린으로 바뀌었고요. 스마트 스팀을 할 수 있도록 기울기를 조정할 수 있는 패들이 안에 있고요. 레버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사용을 좀 해보고 후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BES881 이런저런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과 동시에 어떻게 사용하면 도움이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는 색상은 기본적으로 실버 색상이고요. 스펙은 거의 대부분 이전 모델이랑 동일하고 보일러만 서머 코일에서 서머젯을 사용하고 있고요. 바이브레이션 펌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오토 탬핑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7도 정도의 각도로 마무리해주고 한 10kg 정도의 힘으로 탬핑을 해줍니다. 그리고 왼쪽에 분쇄도 다이얼이 있고요. 바리스타 익스프레스 임프레스를 보시면은 여기에 버튼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하지만 881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과 터치펜을 요 두 가지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스팀 봉이 있고요. 포터필터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포터필터는 저희 언박싱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브레빌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싱글 월 바스켓, 듀얼 월 바스켓이 있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듀얼 바스켓을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투샷 베이스를 쓰시는 게 일반적인 레시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위쪽에 호퍼가 있고요. 호퍼는 장착하시면은 자물쇠 표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잠가 주셔야 됩니다. 부착하고 탈거할 수 있는 드립 트레이가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면은 이 빨간색 레버가 이렇게 점점 더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걸 보시고 물을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머신에 안내된 대로 청소를 해주고요. 전원 버튼을 키면은 서머젯 보일러 특성상 예열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되고요. 먼저 홈 화면에 가보시면은 에스프레소, 그리고 라떼,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 카페 크레마, 아메리카노, 핫초콜릿, 베이비치노, 티, 우유만 이렇게 메뉴들이 있습니다. 설정 버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설정 버튼에 가보시면은 팀복 세척, 그룹 헤드 세척, 디스케일링, 정수 필터 교체 이렇게 청소 메뉴들이 있고요. 기본 우유를 누르면 일반 우유와 아몬드, 오트, 두유, 대체 우유들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대체 우유용 세팅이다라기보다는 대체 우유별로 우유 용량을 다르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팅의 분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도징을 끄고 킬 수가 있습니다. 도징량을 내가 임의대로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수동 세팅 모드고요. 그리고 추출 온도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온도 덜 뜨겁게, 밑으로 4단계, 더 뜨겁게 4단계까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좀 더 밝은 커피를 추출한다 라고 했을 때는 추출 온도를 더 뜨겁게로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고, 다크한 커피를 좀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은 기본 온도도 좋지만 덜 뜨겁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온수 버튼도 그냥 내가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온수가 나오죠. 다시 한번 누르면 온수를 끌 수가 있고요. 처음 나오는 화면은 커피 튜토리얼 모드가 나올 거예요. 제가 한번 이 튜토리얼 모드를 통해서 안내하는 대로 에스프레소 추출 한번 해볼게요. 저희는 에스프레소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사용자 원두가 30일 이내로 로스팅됨, 확실하지 않음은 있죠. 저희는 30일 이내로 로스팅된 걸 쓸 거기 때문에 이걸 탭해볼게요. 분쇄도 설정, 제 쪽으로 돌리면 가늘어지죠. 다시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숫자가 높아져요. 일단은 15에 두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포터필터에 물기가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원두는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브라질 콜롬비아 블렌딩의 미디움 다크 정도 로스팅 포인트의 원두를 선택을 했습니다. 포터필터를 장착을 하고 누르겠습니다. 자, 이제 탬핑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탬핑된 양이 너무 적습니다. 포터필터 이미지를 탭하여 분사량을 추가합니다 라고 나오죠.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되면은 탬핑 완료, 탬핑 높이가 적절한 것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그래서 이 가이드대로 해주면 됩니다. 그룹 헤드에 장착을 해주고요. 장착할 때는 왼쪽으로 45도 수평을 유지한 다음에 위로 놓고 몸 쪽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울 없어도 돼요. 저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저울을 사용하겠습니다.
지금 추출이 완료가 됐는데 28초 정도의 추출이 마쳤고요. 그리고 추출 양은 31.7g이 나왔습니다. 추출 세팅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카페 퀄리티의 커피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먹어볼게요. 꽤나 괜찮은 에스프레소가 나왔습니다. 이 커피 자체가 견과류, 밀크 초콜릿, 살짝의 카카오로 이어지는 쓴맛이 잘 남는 커피거든요. 근데 딱 그 커피 맛이 잘 나왔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건드렸죠. 머신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도직량도 머신이 정해졌고요. 추출량도 머신이 정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881의 가장 업그레이드된 중요한 기능인데 바리스타 가이던스 기능입니다. 이제부터 에스프레소를 선택을 하시면 방금 세팅했던 그 기능대로, 그 레시피대로 추출이 되는 거예요.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이 기능이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제가 커피를 바꿔서 세팅을 해볼게요. 사용할 커피는 저희 이번 달 월픽이죠. 히어 커피의 라콜리나라는 블렌드입니다.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아메리카노로 먹었을 때 남녀노소 누구나 호불호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두를 선택하실 때도 이 정도 컬러의 원두를 선택하시면 웬만하면 실패 없이 에스프레소를 추출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15로 우선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세팅을 잘 해주나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일부러 한 11 정도로 분쇄도를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게 가끔 가다가 첫 번째 탬핑에는 높이가 적정하다고 측정이 됐는데 두 번째 탬핑을 해주면 턱이 눌리잖아요. 그래서 양이 너무 적습니다 라는 안내가 뜰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실 때는 한 번 더 측정을 하셔서 원하는 원두량이 담겼는지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분쇄도는 제가 임의적으로 조금 더 가늘게 했기 때문에 추출이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분쇄도를 너무 가늘게 했는지 추출이 너무 느리죠? 추출이 제대로 된 걸 확인하려면 꿀처럼 끊기지 않고 첫 방울부터 마지막 방울까지 잘 이어서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 벌써 30초가 지나갔는데도 아직 1g도 추출이 안 됐어요. 추출된 커피의 맛이 너무 쓸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유지하겠습니까? 라고 떠요. 이 유지하면 안 되겠죠? 다시 시도하기를 눌러주겠습니다. 17로 분쇄 설정을 더 굵게 높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17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은 분쇄도를 바꾸면 원두를 소량 갈아서 버려줘야 됩니다. 왜냐면 그 전에 분쇄도의 커피들이 이미 이 안에 있는 챔버 공간에 쌓여있기 때문에 추출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에는 그 루틴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번 임의대로 버려주겠습니다. 여기서 한 2초 정도 분쇄해서 버려주고요. 예를 들어 제가 분쇄도를 바꿨어요. 그러면 빼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스스로 멈췄다가 얘를 버려주면은 요 초가 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도징을 시작해주면 이 초가 잘못 기억되기 때문에 다시 설정을 뒤돌아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얘가 초를 완벽하게 전체를 기억해서 다음 추출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초기화를 하셔야 됩니다. 커피는 18g 담겼네요. 지금 잘 추출이 되네요. 지금은 한 26초에 한 46g 정도 나왔어요. 너무 빠른 추출이어서 커피 맛이 너무 묽을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을 유지하겠습니까? 제가 추출을 봤을 때는 살짝 빠른 감이 있었는데 추출이 너무 엇나가진 않았다라고 느껴져요. 확실히 농도가 조금 연하고 에스프레소 마시기에는 좀 주시하게 마실 수 있는데 아메리카노로 마신다 그랬을 때 농도가 모자랄 것 같아요. 다시 15로 낮추라네요. 다시 한번 15로 낮추겠습니다. 너무 딱 좋게 되는데? 한 30초에 한 34g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딱 추출되는 현상만 봐도 안 봐도 그냥 맛있다. 제 채널을 많이 봐오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세팅으로 한다고 동일한 커피 맛으로 추출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원두의 상태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반드시 맛있는 커피를 위해서는 세팅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 머신이 세팅을 좀 조절해야 됩니다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편한 기능이더라고요. 그러면 세팅을 마쳤으니까 에스프레소를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에스프레소를 누르면 아까 보였던 UI와 동일하게 있습니다. 왼쪽은 바스켓의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저희는 투샷 바스켓을 설정해 놨으니까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분쇄도를 표시해 주죠. 그리고 중간에 이 샷 표시는 추출 양을 의미합니다. 이게 원샷이고요. 이게 투샷 추출량입니다. 그 다음에 룽고 정도의 투샷 플러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맞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추출량 설정이 가능해요. 정량이 담겼죠. 한 번 더 눌러서 확실히 확인하고 한 19g 정도 담겼네요. 이 정도 배전도는 테스트를 항상 해보면은 17g 후반대에서 한 19g 한 초반대 정도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몇초를 해야 되죠? 26초에 한 35.5g. 기가 막히죠? 자, 이렇게 세팅이 됐으면 아메리카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메리카노를 추출할 때도 이 에스프레소 세팅 기반으로 나오게 되는데, 아메리카노에서 물 양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100ml, 150ml, 200ml, 그리고 맞춤 설정에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50ml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동일하게 에스프레소가 나오고요. 그다음 바로 자동으로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아메리카노도 굉장히 간편하게 추출이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메리카노 세팅해서 드실 때 팁을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사용하는 커피의 배전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물량도 같이 낮아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배전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물량이나 우유량도 같이 높아지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다크한 커피를 쓴다, 1대8 정도 좀 라이트한 커피를 쓴다 할 때는 1대5까지도 줄이셔도 됩니다. 이 다음은 라떼를 보여줄 텐데, 저는 라떼는 약간 리스트레토로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단계 추출량을 낮춰줄게요. 그 다음에 우유 온도나 거품의 양을 선택하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55도 정도까지 낮춰서 하시는 게 좋고, 거품은 4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동이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쪼개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거품이 다소 좀 덜 생기더라고요. 6까지 충분히 내주시는 게 좋고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스팀입니다. 빼면은 수동으로 이용할 수 있고요, 놓으면 자동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출과 스팀을 동시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럼 한번 추출해 볼게요. 일단 먼저 자동 모드로 해볼게요. 우유는 피처에 표시되어 있는 선만큼 따라주시면 되고요. 동일하게 아까 세팅된 대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피처 위 끝을 레버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야 각도를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밀크를 누르면 됩니다. 지금 이제 롤링이 되고 있고요. 자, 이게 청소하라고 나오죠. 이게 좀 재밌는 게, 이렇게 닦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퍼징한다. 거품이 살짝 좀 더 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거품의 양을 좀 더 올려야죠. 8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수동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팀을 들어서 수동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스팀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이전 버전보다. 미쳤다. 내가 했지만 미쳤다. 대박이죠? 잘 쪼개졌죠? 엄청 폭신폭신하죠? 카스테라 같이. 여기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좀 단점을 여러분께 좀 같이 공유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 이 스팀 노즐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스팀은 왼쪽 오른쪽으로 또 같이 움직여서 각도의 자유도라든지 공간의 사용도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스마트 기능 때문에 앞뒤로만 움직이다 보니까 공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각도도 제약이 있고요. 근데 수동으로 사용할 때만 좀 그게 단점으로 느껴지고, 자동으로 사용할 때는 괜찮죠. 그리고 저울을 사용하신다면은 고무 패드 때문에 저울을 수평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저울보다는 작은 저울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단점은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가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 피어 커피의 이 피어 투 피어라는 미디움 라이트 정도의 로스팅 커피가 있거든요. 그라인딩이 되긴 되는데 한 몇 번 연속으로 하니까 발열 때문에 경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동이 되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라이트 로스팅된 커피를 사용하시면은 그라인더가 고장 나거나 너무 발열이 돼서 추출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빌 머신을 사용해서 추출할 수 있는 커피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미디움부터 다크 로스팅 커피까지 요 정도 커피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하나 선택해서 고정해 놓고 계속해서 쉽게 추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머신이에요. 하지만 커피의 스펙트럼을 넓게 선택하기에는 좀 제한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쓰면서 느낀 거는,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 신혼부부야, 근데 나는 좋은 커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안 생겨.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간편했으면 좋겠어. 하지만 캡슐 커피나 전자동 머신의 그런 맛은 좀 뭔가 아쉬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합한 머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커피를 되게 잘 아시는 분들한테는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유도가 그만큼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쉬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브레빌의 신제품 BS881 머신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커피를 즐기시는데 또 머신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근데 저는 이거 머신 리뷰하면서 진짜 든 생각이, 이거 우리 부모님 댁이나 처가에 놔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커피 고정해 놓고 계속 버튼 누르면서 먹는 거. 그러면 진짜 짱.